곧 사업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이니 자리가 없으시면은 중간중간 의자 있거든요. 여기 중간중간 앉으셔서 길게는 한 40분 정도 걸릴 예정이니까 서 있으면 다리 아프시니까 자리 앞에 공간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쪽에 와서 앉으십시오. 시장님 가야 자, 지금부터 저희 율촌 테크밸리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하실 분들, 참석하신 분들 인사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직 일찍 도착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지신 분이 있는데 그 의원님은 좀 이따가 나중에 도착하면 다시 인사를 드리고, 일단 저희 쪽에 자문 변호사 김주영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진욱 시행사특별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율촌 테크밸리 쪽을 2018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오시던 주재현 의원님이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오늘 행사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에 동영상으로 인사 말씀 보냈습니다. 일단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뒤에 죄송한 말씀을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았는데 저 개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나마 인사드리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을 거라 해서 회사 측에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줍사 해서 제가 아마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 인천 택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있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준 것이 순서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율촌 택지 개발 문제는 18년 제가 제6기 지자체 6기 시작할 때부터서 국민화에 여기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광양, 순천, 여수의 중심부가 인천이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이렇게 여수 시민들이 인근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약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인천이 소도시 메트로행물의 중심부에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미비로 인해서 인천에 다시 찾지 못하는 것을 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부터 주재농은 주장한 것이 맞다 해서 민선 8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서 정진영 시장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60만 평, 158만 평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동형 개발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추산하는 예산 1조 1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기를 27년 이렇게 보고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자부에 서류가 22일 날 1월 22일이죠. 1월 22일 날
보완 서류를 완비해서 22일 날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달 금년에는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천 택지 개발이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식으로 한번 표현이 돼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사항을 받았습니다만 서류상의 보완 이후였습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이거를 2024 보완 조율에서 요구를 해서 정벌달 1월 22일 날 완비를 해서 이렇게 보완 서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달 중순경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올 예산으로 실시 용역비가 5억 한 4천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울천 택지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또 우리 고향 울천이나 소라 인근 주변 지역에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장점은 무엇이겠냐 이런 것을 또 모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계시에서 우리 여수를 포함해서 광양, 춘천 이렇게 있는 시를 봤을 때 우리 울천이 택지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의 어떤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는 똑같은 구획이 같은 아파트를 두고 장소를 빨리 지었을 때는 굉장히 가격 대비가 우리 울천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지었던 건설사들의 어떤 비교 분석을 제가 봤을 때는 택지가 싸기 때문에 30평 정도를 구입했을 때는 무려 1억 정도의 어떤 가격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같은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여건에서 어떻게 보면 울천이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17호 목도선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고 철도, 항공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진 지역이 극히 드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이나 순천에 출근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다 15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를 받은 지역으로 그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천에 울천 테크밸리 외에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양아파트 근처에는 이설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거의 외관은 한 20층 정도가 다 올라가서 실내 지금 공사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80%가 넘어섰답니다. 그래서 저 개인도 깜짝 놀라서 야 여기서 80%가 넘었으면 대성공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천 테크밸리 여기서는 건설사가 신동아에서 이렇게 건설사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신동아 그룹에서 지어서 10년 장기 임대 분양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06세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울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우리 여수시의 인구 유입하는데 굉장히 크게 이바지하겠다 이런 희망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초등학교와 울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인근에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사이에. 그래서 굉장히 학군 조성과 애들 학교 다니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택지 개발이 되었을 때는 택지 개발 지역 내에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지역 굉장히 경계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시간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성실성껏 대답해 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야 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방식을 다시 한번 송것을 테크밸리 설명회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권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잘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맡은 진행을 맡은 김용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뀔까요? 저희가 지금 사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집도 렌트의 시대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즘 렌트라는 단어는 생활 속에서 흔히들 많이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는 여수에는 임대 아파트로 부영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아주 다 해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젊은 세대들도 렌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이 아파트의 집을 머리 위에 누이고 있느니 차라리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른 데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어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부동산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으로는 조금 요즘 시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임대 아파트로 가야 되느냐? 부동산 시장에 닥친 두 가지 얘기, 아니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일단 보금리, 각종 세금 분양까지, 보분양가, 각종 세금 분양, 이 3종 세트. 보금리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원하면 대출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을 갚는 것인지 도대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3.5 기준금리 여기까지 지금 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분양가, 또 분양가. 저희 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1년도에 군산에 633세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시공사하고 그때만 해도 평당 건축비가 38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옆 부지에 똑같은 시공사가 다시 분양가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건축비에서부터 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거운 이 짐을 저희가 계속 언제까지 이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 감면 많이 해주죠. 감면해주는데 뭐합니까? 앞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연동이 되지 않으면 세금만 싸다고 집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규제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임대 아파트의 장점, 자격 조건 없다. 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에 일단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서 자격 조건을 맞추고 일도 한 번 더 열심히 놔야 될 것이고 세금도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집 개수를 부부지간에 합산해서 또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는 자격 조건도 없고 세금도 없고 주택 해당수도 없고 집이 지금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집 개수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 정도는 이제는 너무나 잘 인터넷 매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원래는 5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8년,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10년. 임대는 무조건 10년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매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임대보증금, 허그라고 들어보셨죠? 임대 아파트에는 허그에 가입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 아파트를 렌트를 해야 될까?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있는 지역. 여순강을 놓고 보면 이미 땅은 땅대로 오르고 집은 집대로 오르고 다 해먹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 들어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찾은 곳은 어디냐? 율촌. 아까 그 주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순강의 가운데 있는 율촌면. 지금 앞으로 꾸준히 오를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 대신에 그거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율촌 산단 쪽에 요즘에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시죠. 이 단지 경제자협회 율촌 제1산단이 수요에 몰리는 일 1산단지는 이미 다 분양 끝나서 지금 지어서 가동하고 있고 이 2단지는 사업 승인이 난 상태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3단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보상이 다 끝났고 이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율촌 3단에서 포스코, 특히 이쪽에 각광받는 이유는 포스코에서 2차 전지로 율촌 산단을 각광 지역으로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중국의 나라다 회사에서 5천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공장도 건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율촌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겁니다. 근로자들은. 근데 저희가 율촌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수시에서도 이걸 인지를 했는지 율촌에 율촌지구를 신도시로 율촌 테크밸리를 지금 계획을 잡고 꾸준히 2018년부터 해왔지만 23년도에 드디어 개발지명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까지 해서 주민설명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22일 날 타당성 검사 그거 다시 한번 행안부에 지금 올라간 상태고 제가 알기로도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아마 그 결과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6년 그리고 29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저희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 율촌에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과연 수요는 있는 것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임대 의향서라고 해가지고 이 의향서를 들고 과연 율촌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너네들 들어올 거야? 잠깐 상단에 가서 받은 내용입니다. 1000여장이 됩니다. 며칠 사이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받은 건데 율촌에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광양하고 순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여수시장님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이 율촌 산단이 커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집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원룸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족들이랑 같이 오는 힘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 현재 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 집이 지어지면은 여기에 상주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예스. 지금 현재 10년 된 25평 아파트에 지금 월세를 550만 원씩 매달 주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33평에 신규 80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괜찮네요. 그 정도면 25평도 제가 10년 됐는데 50만 원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파트를 내가 직접 소유를 들어가서 살기 싫으면 그러면 임대를 내줘도 되겠다. 전대를 내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여수강에 계신 분들은 이 그림 자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테크밸리 사이에 저희 율촌의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율촌에 저희가 메이커는 신동한 패밀리로 가지고 지상 29층, 지하 2층 405세대로 저희가 이 아파트를 여기에 지어서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율촌면의 사립 외정지를 보시면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죠. 위치로 보면 초품화, 일명 초품화 아파트. 초품화 아파트는 어딜 가나 불패입니다.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학군이 우선, 특히 초등학교, 그리고 율촌 3단로 7분? 차량으로 5분, 그리고 이 국제미소래 아까 말씀하신데 여기는 지금 올해 입주를 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아마 수혜를 2년 정도는 볼 것 같습니다. 27년까지는 그 정도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은 지금 현재 지하수를 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수도 없이 그런 내용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요즘 불안하죠. PF 대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태양건설 도구순위 16입니다. 이 건설이 워크아웃 될 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회사까지 성장하라고 생각했던 회사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서 이 PF만 믿고 이제는 사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율촌도 지금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펜스 쳐진 부분 거기도 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바로 착공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항동에도 마찬가지. 옛날 하이마트잖아요. 거기도 지금 사업 승인이 났다가 결국 PF를 못 열어서 사업의 방식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웬만한 데는 조금 분양이 저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시공사도 붙어주지도 않고 지방업체도 마찬가지고 PF가 당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형 민간임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금으로 PF 대출을 열어서 기금이라는 거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허그에서 보증서를 끊어줘서 기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PF의 이 어려운 문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왜 싼가? 가격이 싸다고 하니까 싸면 너무 싸. 이렇게 쌀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희가 오해를 받았어요. 이거 사기야? 네, 사기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일반 아파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HF를 연다든지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조금 싼 PF를 열려고 할 때 그들이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사 수익은 무조건 10%를 지켜라. 시행사 수익은 그래야지만이 시행사가 중간에 도망가지 않는다. 먹자고시 있어야 도망을 가지 않죠. 10% 아래로 내려가면 사업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먹을 게 없는데 굳이 이걸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사 조건이 뭐냐면 10%의 시행 수익은 무조건 지켜줘라. 그게 얼마 정도 되냐? 405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차 띄고 포 띄고 세금 이런 거 저런 거 다 공제하고 나면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405세대를 나누면 한 세대당 한 2,400에서 5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율촌에 가까운 애로 국제미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2억 7천 정도로 임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2억 7천이고 저희는 2억 4,900. 그러면 이 차익 나는 만큼을 저희 시행사 쪽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가격을 평당가를 내려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아니고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니까 사기꾼 같아 라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전할까? 요즘 이런저런 뉴스들 많이 접하시고 특히 여수에서 어려운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 원래 임대 아파트는
80% 이상 되면은 나머지는 수용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못 박아가면서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신다는데, 그래서 저희는 계약서를 96.7%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그리고 자금관리. 조합이나 개인 통장에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죠? 많이들 접하시니까. 저희는 무궁화 신탁하고 자금관리 계약을 맺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신동아하고 MOU를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조합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너도 이만큼은 하고 자도 이만큼은 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뭐냐? 인허가 절차. 여기까지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사업이 빠그러지거나 뭔가 높아지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는 어제 따끈따끈하게 2월 2일날 건축심의 접수 완료했습니다. 여기 우리 전에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았던 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건축심의는 언제 접수해요? 1월 예정인데요. 죄송합니다. 이틀 늦었습니다. 원래 약속한 날짜보다 이틀 늦게 접수를 했습니다. 2월 2일 날. 이 접수를 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정말 미쳐서 갑자기 우리 건축심의 안 할래요. 가서 서류를 찾아오지 않는 한은 시간이 2달 걸리냐 3달 걸리냐의 문제가 있을 뿐 이건 무조건 통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이랑 절차를 이제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인허가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한 거는 단연코 100% 사업 승인이 안 나서 사업이 못 가는 상황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납부금 내가 낸 돈 안전해? 안전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안심보장제로 이거 다른 데서 조금씩 보셨을 겁니다. 안심보장제. 그러나 저희는 사업계획 승인 미접수 시까지라고 얘기가 돼 있죠. 사업 승인이 완료가 되면 이미 기금이랑 열어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못 간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사업계획 승인 미접수. 모르겠습니다. 2월 2일날 접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면 한 3월, 4월, 5월 정도면 건축심의가 통과가 될 걸로 사료되고, 그리고 최소 늦어도 8월 안에는, 올 8월 안에는 사업 승인은 접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전액 환불. 안 되면 자신있게 돈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안심보장제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이쪽에 자문변호사까지 모셔놓고 과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라고 일부러 변호사님까지 대동을 해서 한번 사업설명회를 참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파트의 사용 방식,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승전 돈이잖아요. 부동산은. 어찌됐든 내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저희가 1차 때 계약을 하면서 1,500을 내고 건축심의 접수 때 1,000만원, 사업승인 접수 때 1,000만원, 여기까지 3,500까지가 저희가 현찰로 납부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뒤부터는 집단대출로 가기 때문에 이자 이쪽에서 무이자로 가는 내용이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자 지원 제도, 이게 뭐냐? 보통 시중에 은행에 요즘에 예금 1,500만원 내지는 3,500만원 넣어놓으면 이자 얼마 붙습니까? 한 3%대? 연 3%대? 이 정도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연 5%로 그냥 통장을 개인 통장에서 무궁화 신탁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제 통장으로 옮겨 놓으라는 얘기 아니고 거기에 옮겨 놓으면 사업 승인 접수 시까지, 올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업 접수 시까지 1,500만 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원 정도 한 달에 매달 말일날 6만 원 정도 드리고 2,500이 들어가면 10만 원, 3,500이 되면 14만 원 매달 통장으로 말일날 해서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왜? 자신 있으니까. 사업할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10년 동안 내 집처럼 살든지 아니면 월세 수익을 내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임차 의향서, 임대 의향서 들어올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잠깐 받았을 때 천장 놓으면 대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테크밸리까지 하면 3만 1,000명이 더 들어오고 율촌 상단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코 여기서 수입을 내는 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후 시세 차이. 물론 감정평가를 해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주변의 시세보다 10년 후에 7, 80% 정도는 차익을 보실 겁니다. 자, 우리가 준공이 27년 준공을 하면서 입주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테크밸리도 29년도에 준공이 날 예정이긴 하지만 주변에 나는 내 집에서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얼마나 많은 인프라와 이 편의시설들이 들어와서 이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이거는 단연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택하신 사업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순간의 선택으로 10년을 좌우하시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10년 후에 얼마가 들어올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500입니다. 3,500인데 자, 여기서 요즘에 3,500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주식? 코인? 요즘에 주식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는 분 주변에서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옆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익 보신 분? 그러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핑을 하다 보면